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의의 대상이자 동시에 천대받던 늙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한 글자 한 글자 알아보겠습니다. 길장자는 요 모양에서 보듯이 머리가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이 여기에 아랫부분은 사람이 앉아있는 뿌리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즉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 그래서 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어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다라는 인식을 나이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심이 쇠약해진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그 길장자에다가 목숨 숫자라는 것은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위에는 선비사자에다가 또 한일자 비슷하게 구결자 야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인공, 그 다음에 한일,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마지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선비사자와 아, 그 구결자의 야자는 이 노인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자가 같습니다. 늙을 노자입니다. 늙을 노자는 이게 늙은 사람이라 하면 나이 든 사람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많은 것을 배우고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서 젊은이로부터 존경받고 경외스러움으로써 기림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존경을 받고 기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됐을까? 그 병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풍이 됐던 또 치매에 걸렸는데도 이러한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 목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장인공자는 공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뭔가 자로 잰다는 거, 정교함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멋있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자는 한결같이, 하나와 같이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것이 정교하여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허튼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촌자라는 것은 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도 정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그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늙은이라 하면 모든 것이 정교와 하나같이 정교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치매가 걸려서는 안 된다. 치매가 걸리면 존경의 대상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손을 움직임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중풍이 걸려서 제대로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나의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목숨을 젊은이로부터 경외받거나 존경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장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에서는 정교한 말이 나와야 되고 손에서는 정교한 물건을 만들듯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목숨 숫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효자를 보면 그 흑도자에다가 그 삐친 별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인에 있어서 아들자라는 것은 아들이
노인을 업는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자식이나 손자가 그 노인과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그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나 젊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늙은이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늙은이 숫자는 이와 같이 절구구자 아니겠습니까? 절구구자에 뚫을 곤자가 하나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거듭날 신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절구구자에다가 심지가 붙어서 여기에서 불이 그 붙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을 타는 상태. 즉 손으로 불을 잡고 있는 요 부분은 손뭉치라고 봐야 되겠고요. 손뭉치, 타는 재료 뭉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우자, 오른손을 말하는 또우자가 붙지 않습니까? 요것의 의미는 손으로 이 뭉치를 들고서 불을 지탱시킨다, 불을 유지시킨다. 사실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은 집에 체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에 앉아서 불을 붙이듯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젊은이들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움을 갖춰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해서 늙은이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글밑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일 행자 아니겠습니까? 단일 행자라는 사거리를 이렇게 다닌다는 뜻인 사거리를 다녀서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줄여서 걸을 척자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걸을 척자가 되다가 몇산자 산을 의미하는 거고 산 밑에 조그만 어떤 물체 하나의 일자는 어떤 물체를 의미하는 거고 안석계자는 책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는 몽둥이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우선 조금 걸을 척자는 길을 다닐 때 요 자는 자잘할 밑자 아니겠습니까? 자잘할 밑자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는 의미고요. 요자만 이제 자잘할 밑자를 보면 산 밑에서 어떤 물체를 그 책상 위에 얹어놓고 몽둥이로 부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찰랑거릴 때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는 것은 작은 의미로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산 아래에 책상 위에 하나를 놓고서 몽둥이를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리거나 또 중풍에 걸려서 곧 죽을 때가 돼서 후손들이 농번기에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제거의 대상, 안락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무서운 의미가 좀 품어 있다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별의 아픔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뭐 이별해서 죽던 떠나던 어떤 이별을 한다는 것은 가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니까 괜찮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그 이제까지 같이 살다가 홀로 되다 보니까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며 또 혹은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글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떠날 리자. 떠날 리자는 이렇게 떠날 리자 씁니까? 떠날 리자에다가 어, 떠날 리자에다가 떠날 리자는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럴문. 우리가 그럴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럴문에 짐승 발자국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짐승 발자국과 그럴문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는 아름다운 문양을 갖춘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문양을 갖춘 새라든가 또 이제 이 새의 짐승 발자국이라든가 이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모 표시 그 뚜껑을 의미하는 것을 붙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의 발자국과 아름다운 모양 그 짐승을 덮어놨다, 세 장으로 덮어놨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 위에 지붕을 빼버리게 되면 아름다운 새가 짐승 발자국이 있는 아름다운 새가 떠나버렸다, 날아가 버렸다.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이 덮어놓으면 날아가지 못했는데 날아갔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덧붙여서 새 숫자를 딱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가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는데 지붕이 있을 때는 새 장이 갇혀져 있었지만 지붕이 없어지자 날아갔다. 그래서 떠날 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떠날 리. 다음은 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눌 별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나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헤어질 영자는 입구자와 칼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글자인가 하면 뼈 발라낼 가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뼈 발라낼 가짜를 이렇게 쓰는데 요자와 같은 자입니다. 뼈를 발라낸다. 그럼 뭐로 뼈를 갈라내냐? 칼로 갈라냈다. 그럼 뼈와 살을 분리시켰다. 나누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헤어질 영자와 칼로자를 붙이면 어, 나눈다, 떨어진다, 뭐 다르다, 이러한 그 헤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과 합치게 되면 현재 같이 있다가 요같이 떠날 리에다가 헤어질 명사를 줘서 이별, 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호 한자, 뭐 호랍이 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고기 어자는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또 지르너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고기가 눈목자를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눈물을 뚜벅뚜벅 흐른다. 고기가 눈물을 뚜벅뚜벅 흐른다는 것은 옛날에 그 전설성 고기인데 그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물고기가 눈물을 쉼 없이 밤새도록 흘린다라는 잠을 못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호랩이 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죽거나 혹은 헤어진 상태에서 홀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전설상의 환호처럼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래비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그 가부 가짜, 적을 가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 집면자와 그 다음에 머리혈자 아니겠습니까? 머리혈. 그 다음에 나눌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집면인 것은 집에서 머리혈, 머리혈이라는 것은 어, 홀로 홀로 집에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결국은 집에 홀로 있는 여자. 그래서 가부가짜입니다. 그 가부가짜에다가 여기에 또 더군다나 집에서 홀로 있는 사람이 남편과 헤어져서 나눌 분자 아니겠습니까? 헤어져서 홀로 된 여자. 이러한 여자는 가부라고 한다. 이 가부는 어, 남편이 없다 보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벌어다는 수입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은 참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서 죽은 남편을 그리는 그런 모습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로울 고자인데요. 외로울 고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이덩굴 아니겠습니까? 오이덩굴에 홀로 홀로 이렇게 오이가 외롭게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이 가짜를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자자를 여기에 붙여서 어, 외로운 자식, 즉 부모가 없는 어, 고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없는 고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그 홀로독, 홀로독자라는 것은 개사슴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사슴록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것은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개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원래 걔는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견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은 글자가 많이 변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누의 척자인데요. 어, 애벌레 척자는 요같이 누에 같은 경우는 요같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쌀포 안에 벌레 충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에가 실을 뽑아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고치를 번데기라고 하죠. 번데기로 되어서 들어간다. 그러므로 번데기는 홀로 들어가야지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해 촉자라고 합니다. 애벌레 촉자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이것도 종합한다면 어, 개, 개와 누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뭐 밥그릇 주든 어떤 살든 홀로 있어야 되지 같이 먹게 하면 다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 이게 뭐 처자가 모두 친구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떠나보내니까 자기 혼자만 홀로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그 나 홀로 남고 나이가 들어서 나 홀로 남고 마누라가 됐던 자식이 있어 전부 다 떠나서 홀로 있다. 즉 홀로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큼 노인으로서 존경받지 못하거나 또 혹은 젊어서도 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 혹은 이혼한 상태 홀로 지내야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별과 한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별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어, 호래비가 되거나 또 이제 가부가 되거나 또 고아가 되거나 혹은 홀로 남게 되는 상태를 의미해서 상당히 인생이 좀 쓸쓸하고 외로우며 고독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